2013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 마대용이라고 하고요. 제 소속은 이스트소프트, C1 스튜디오, 카바런 클라이언트 개발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앞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고 현재는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군 복무를 함께 하고 있어서 지금 머리는 좀 이제 밀려 있는데 그냥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학부모님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내 자녀 성공 전략입니다. 요즘 전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내 자녀도 진학을 하건 이제 취업을 하건 전략이라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하면은 이제 제 소속은 이렇게 그대로 써 있고요. 저는 이 학교 졸업생이기 때문에 전 2012년 학년도에 이제 전교 학생 회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스카우트 방송을 출연하게 됨으로써 이제 취업을 하게 됐고 이제 현재는 막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도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진이랑 이제 제가 실린 인터넷 기사인데요. 생각보다 제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치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께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과연 제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뭐 남들보다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았고요. 남들보다 대단하지도 않았고, 뭐 그냥 저도 평범한 학생으로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는 전략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전략을 이제 학부모님들과 한번 얘기를 하면서 제 전략도 공유를 해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제 과거 이제 학부모님들은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자녀의 장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서로 대화를 해볼까요? 이러면 더 많이 집중하시더라고요. 맨 앞에 계신데 혹시 자녀분과 진로에 대해서 많이 대화해 보셨나요? 네,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뭐가 부족하신가 봐요. 되게 아쉽게도 이제 자녀들과 얘기가 하기 힘듭니다. 왜냐면은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막 이제 한 6시, 7시 뭐 학원 다니면 막 10시에 들어오는데 학부모님들은 이제 그 시간 되면 뭐 둘 다 자야 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얘기할 시간 자체도 좀 적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자녀의 특기. 자녀의 특기에 대해서도 뭐 알고 있다 이러신 분 있나요? 자녀의 특기. 우리 자녀가 이거 하나는 진짜 잘한다. 남들한테 내놓을 수 있다. 반응이 다들 미적지근하네요. 그리고 자녀의 장래희망. 되게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저희 학교에 들어오면 이제 대부분 뭐 게임 쪽으로 진학을 하겠다. 게임 뭐 아니면은 뭐 유비쿼터스 이런 거에 관심 있다. 모바일 핸드폰, 스마트폰에 관심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우리 자녀가 어느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 부모님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 같이 알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EBS에 한 2년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직업과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이 굉장히 상반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진로 진학 관련해서 EBS에서 방송을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거 이제 뭐 교사, 판사, 흔히 사자 돌림이라고 하죠. 변호사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원하시는데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는 좋은 직업들이 다 이제 공부해서 대학에서 진학을 해서 대학에 더 높은 거를 공부해야 얻을 수 있는 직업이었는데 요즘 이제 청년들의 희망이라고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게임 쪽으로 진학하는 친구들도 많고 저도 뭐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 학교에 온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뭐 저가 뭐 어떤 애였길래 이 자리에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요. 저는 게임 개발 전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 만드는 거를 좋아해서 제가 게임을 직접 만들고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시연도 하고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한 2학년 때 이제 1학년 때부터 학교에 동아리 활동이 있어서 저는 동아리에 가입해서 계속 동아리에서 게임도 만들어 보고 뭐 이제 어디에 출품도 해보고 공모전에도 나가고 해서 공모전에서도 상을 꽤 몇 번 받았었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냥 인문 공부가 아니었어요. 수학, 영어, 과학 이런 공부도 하지만 이제 제가 원하는 일, 게임을 만들어 보는 일을 하면서 경험을 좀 많이 쌓았고요. 다음은 제가 이제 좀 많이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데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되게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미국에 한번 갈 수 있는 경험이 생겼었는데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한 청소년 세계
교류단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해외에 직접 나가서 해외 이제 유명한 기업들에 가서 제가 뭐 질문도 하고 뭐 이제 너가 나중에 뭐 커서 이 회사에 들어오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이런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미국에 가서 직접 찍었던 사진이고요. 여러분 구글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네, 이제 핸드폰 쓰시면 바로 처음에 나오는 게 구글 이제 안드로이드인데요. 네, 그 회사에 가서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미국 이제 본사에 직접 가서 얘기를 했던 건데 막 생각보다 한국인들도 많고 그렇게 꿈을 키워서 간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한국에서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나간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학교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이제 선생님들께서 다 찾아주시니까 저는 그게 참 고마웠던 것 같아요. 제 학교 생활 중에서.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도 학교에서 갔던 해외 활동인데 이번엔 중국을 갔었습니다. 이제 취업 및 전공 우수 학생 해외 연수라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우수 학생들을 뽑아서 해외 연수를 가는데 제가 갈 때는 이제 중국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상하이 쪽을 갔었는데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렇게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유명한 기업들을 탐방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은 회사에서는 솔직히 학생들을 그냥 구경시켜 주기에는 좀 말 그대로 이제 회사는 이윤을 찾다 보니까 내가 이 학생들한테 탐방 기회를 준다고 해서 회사에 오는 이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꺼려 하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다 연결을 해서 가다 보니까 정말 이제 뭐 공장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게 되고 뭐 사무실 환경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정말 만들기 힘들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으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니까 저희 학교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 연수도 많이 가보기도 하고 내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면서 이제 경험을 많이 쌓아서 이제 나중에는 스카우트 방송도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서 참 얻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대충 이제 생각을 해보고 제 계획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특성화고 입학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이제 다 한 거죠. 특성화고 입학. 이 학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는 한 거죠. 하나의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취업과 대학 진학이 있는데 대학 진학도 물론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겪어가고 있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특수학고 입학을 한 다음에 제 첫 번째 목표는 취업이었습니다. 원래 처음 목표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해서 원래 공부만 하다가 그래도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취업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고 굉장히 제가 입학하고 난 뒤부터 이제 법이 취업 쪽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은 취업이 유리하게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카우트 방송이 한 11회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100회 넘었더라고요. 막 연락이 와요. 메일로 막 11회 이제 참가했던 분인데 한번 100회 특집에 나와줄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오는데 깜짝 놀랐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방송이 벌써 100회라니 전 10회 차인데 그래서 되게 그때 이제 취업 쪽이 막 이제 이슈가 일어나서 제 학년도에부터 이제 대학 진학보다 취업률이 훨씬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취업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취업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군대입니다. 군대 정말 난감해요. 이제 내가 만약 대학을 진학을 했으면 저는 그냥 아무 이제 뭐 할 것도 없이 군대에 들어가야 되고 제 친구들은 다 이미 군대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저는 취업을 했기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이라는 특혜가 있습니다. 뭐 특혜라고 하기도 좀 웃긴데 이제 이게 뭐냐면 군대를 대신해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군대를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회사만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제 군 병역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회사를 2년 10개월을 다니면 넌 이제 오케이, 너는 그럼 이제 현역 만료, 복무 만료 이렇게 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 엄청난 이익입니다. 남자들한테는. 왜냐면은 제가 2년 동안 만약에 대학을 갔어요. 제가 대학 가는데 2년 동안 휴학을 해야 돼요. 그 2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깁니까? 2년이면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만약에 제가 취업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연 한 2,500을 벌어요. 그러면 5천만 원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2년이라는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을 다 아낄 수 있고 이제 제가 취업을 하게 된 다음에 취업을 또 3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 재직자 특별전형이라는 대학교 특별전형이 생깁니다. 이거는 일반 인문계고 학생들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특성화고 나온 애들만. 특성화고 나온 사람들끼리만 경쟁을 하게 해서 오케이, 넌 합격이니까 대학 진학 하는 거고 이제 일반계 따로 정원이 따로 있고 여기는 정원 외입니다. 이제 재직자 특별전형은 정원 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려대에서 뭐 한 1,000명 뽑는다.
솔직히 그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재직자 특별전형 따로 있기 때문에 TO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엄청난 혜택이죠. 대학을 취업도 하고 대학도 갈 수 있는 말 그대로 1타 2피라고 하죠. 흔히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취업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3년 뒤에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취업한 지 2년, 회사 다닌 지는 3년인데 재직자 특별전형은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서 그 뒤에는 아마 저도 대학 진학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질문이 많으실 텐데 미리 생각을 해놓으시면 이따가 Q&A 시간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요즘 이제 어르신분들의 생각은 아니 옛날에만 해도 중학교에서 반 이상은 해야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가고 이런 거였는데 너가 왜 특성화고를 가냐 이러면서 전문계 실업계 왜 가냐 이렇게 한 번씩은 한번 자녀들과 얘기를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나면은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듯이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인터넷 기사를 캡처를 해온 건데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부에서 소프트웨어 대학 특별 전형 추진, 수도권 대학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이면 어디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인서울, 중앙대, 뭐 고려대, 요즘은 서울대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수도권 대학들과 미래부에서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 소프트웨어 전공자들 다 뽑아가라 이런 식으로 현재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요즘 뭐 기사들 뉴스들 많이 보시겠지만 중학교는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들으셨나요? 네, 저희 학교도 소프트웨어 공부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 진학도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졸, 공공부문 취업 확대, 재직자 특별 전형도 확대. 제가 말씀드렸죠. 취업도 지금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고 고졸 취업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특별 전형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작았어요. 한 학교가 10개도 안 됐었는데 요즘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뽑는 학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료를 좀 모으셔야 돼요. 과연 어떤 학교가 재직자 특별 전형을 받고 있고 어떤 회사가 이제 고졸 특채를 따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전략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종결자 대학 쉽게 간다. 대학 특별 전형 추진. 이것도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전공자들 따로 뽑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놨는데요. 물론 같은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뭐 미래부 수도권 6-7개의 대학과 협의를 하고 있고 올해 입시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올해 입시면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애들한테 적용이 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루오션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여기 학교 나온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전 이 학교 굉장히 만족스럽고 여기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준 부모님들도 굉장한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전 성공적인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이미 법이 바뀌고 있고 정부가 이제 다 바뀌고 있어요. 윗사람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제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다 대학을 보내서 더 공부를 시키고 취업도 시켜서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되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IT 업계 상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자 이게 왼쪽 그림이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콘텐츠 산업 매출액 전망인데요. 지금 보면 출판이 제일 높아요. 출판이 이제 2천 정도 되고 게임이 생각보다는 작습니다. 그래프가 뭐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 정보 이런 게 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근데 보셔야 되는 게 파란색 그래프가 2013년이고 빨간색 그래프가 2014년입니다. 근데 제일 성장폭이 큰 거는 지금 게임 업계예요. 이게 왜 크냐면 자 이것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림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콘텐츠 산업 수출액 전망입니다. 출판 생각보다 이제 수출이 적죠. 만화 거의 수출이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영화도 여러분 영화 많이 보시죠. 근데 생각보다 해외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화는. 근데 게임 보시면 수출액만 거의 한 10억, 20억 달러가 되거든요. 20억 달러 수출액이. 네. 다른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의 문제점은 해외 수출이 잘 안 됐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책을 하나 냈어요. 출판을 했어. 근데 이걸 해외에 나가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됩니까? 번역을 해야 되죠. 그 번역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제가 소설을 하나 썼어요. 근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번역하면서 그 시적 표현이나 이런 게 전달이 안 되는데 게임은 그냥 말 그대로 언어만 바꾸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글로벌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게임의 수출액이 커지니까 점점 산업은 커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 게임 IT 쪽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것만 학부모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깊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내비게이션과 롤 모델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해요. 어떻게 가야 되죠? 예, 뭐 기차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뭐 방법이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추천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전을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라. 뭐 아니면 중부 내륙을 타고 가라. 뭐 되게 다양한 길이 있는데 너가 가야 될 길은 여기다라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죠. 그쵸? 그런 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이제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면은 저한테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고 내가 어느 회사를 가야 나한테 제일 좋은 길인지를 저도 이제 안내를 받고 싶어요. 말 그대로. 이런 안내를 누가 해줄까요? 학교 선생님들이 다 해주십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과 뭐 담당 선생님과 아니면 담임 선생님들 통해서도 얘기를 하시면 정말 많은 길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이 되게 많아요. 막 내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바로 지나가라는 경우도 있고 취업했다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내가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죠. 제가 부산에 가려면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서울에 있다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그래서 부산을 목적지로 찍었죠. 그것도 똑같이 내가 취업을 목표로 하겠다. 아니면 뭐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를 찍으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합니까? 길을 알려주죠. 그 내비게이션은 제가 보기엔 선생님이라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이 내비게이션이에요. 너는 이 길로 가서 이 길로 가라. 넌 이 길로 가서 이 길로 가라. 물론 이제 뭐 더 다양하게 생각해보면 뭐 정부 지원도 있고 해서 찾아볼 길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어떤 길을 알아야 될지 그런 내비게이션을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설명드렸던 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방법이 다양하죠. 자동차, 뭐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하는 것도 길이 많듯이 제가 뭐 취업을 할 수 있고 대학 진학할 수 있는데 그것도 되게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그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첫 번째는 롤 모델의 설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꿈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잡아야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고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롤 모델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의 롤 모델은 이제 전 동아리 선배님이었거든요. 저의 이제 제 2년 선배님이 제 롤 모델이었어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선배님이 준비했던 거를 똑같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뭐 게임도 만들어보고 뭐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내신 관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외부 활동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롤 모델을 설정을 하니까 제가 그걸 맞춰서 하게 돼요. 하나하나씩. 처음에는 솔직히 저도 학교 와서 꿈이 없었어요. 다 되게 막, 야, 너는 들어오자마자 꿈이 있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생각보다 진학하자마자 꿈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 시간 지나면 밥 먹고 시간 지나면은 자고 그냥 공부하고 게임도 하고 막 이래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있다가 롤 모델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나도 저 사람처럼 공부를 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막 어떤 걸 준비해야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 롤 모델이 있니? 하면서 아니면 뭐 너의 목표는 뭐니? 이런 식으로 한 번쯤 얘기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롤 모델이 생겨야 꿈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설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롤 모델 인식을 심어주고 주변에 성공 사례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성공 사례가 있다 보면 야, 너도 이렇게 준비하면 될 수 있어 라는 게 되기 때문에 성공 사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 한번 찾아서 알려주시도록 하고,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취업의 비전은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더 높게입니다. 자, 제가 만약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면 몇 살입니까? 20살. 20살입니다. 대학 4년 다니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까지 갔다 옵니다. 그러면은 신입사원이 대충 연령이 27살입니다.
제 후임들이 지금 29이에요. 저는 22살인데 제 밑에 사람들이 29이에요. 되게 웃긴 상황이죠. 근데 저한테 다 선배님 하고 제가 그분들보다도 연봉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력이 더 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남들보다 빠르고 남들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실감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딱 회사 가자마자 되게 막 당황 많이 했죠. 막 와 나보다 10살들이 많고 막 나이 엄청 많이 차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하다 보면 적응이 되고 내 꿈도 생겨요. 내가 어느 정도 해서 성과를 더 많이 내면 뭐 인센티브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취업을 한 거죠. 거의 대학교 나온 사람들보다 제가 7년이 빠릅니다. 거의 이제 진급이 7년이 빠르다 보니까 제 이제 후임들은 굉장히 부러워하죠. 막 와 선배님은 대학교도 안 나왔는데 저보다 더 많은 연봉도 받고 저보다 더 높은 직위도 갖고 이러니까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회를 해요. 와 나도 특성화고 같은 거 알았으면은 일찍 갔을 텐데 막면서 뭐 그 당시엔 특성화고라는 게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그랬는데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제 후임들은 특성화고에 대해서 부러움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이미 특성화고 진학이라는 거는 이뤄냈기 때문에 좀만 더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 정보는 취업박람회라고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런 거는 학부모님들보단 자녀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주말에 나가는 것보다는 같이 손잡고 우리 취업박람회 한번 가보자. 코엑스 한번 가보자. 이런 말 하면은 물론 억지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가면 정말 좋은 정보 많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대학교 진학. 저도 이제 내년 되면 이제 회사 생활 만 3년입니다. 만 3년이 되면 저도 하고 싶은 건 대학 진학인데요. 저의 목표는 고려대학교거든요. 원래 저는 취업 준비를 하기 전부터도 이제 수능을 봐서 고려대를 가려고 했는데 수능을 봐서 고려대를 가려고 하면 정말 피토합니다. 막, 네. 제 친구 인문계를 다녔는데 그 친구도 고려대를 갔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 친구가 학교 내신이 2등급이고 막 수능이 다 올 1등급이에요. 그거를 제가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난 충격이죠. 와, 내가 과연 저렇게 공부할 수 있을까? 저도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재직자 특별 전형이 엄청납니다. 3년만 회사를 다니고 제 내신이 어느 정도 준비만 돼 있거나 아니면은 시험을 보게 된다면 쉽게 진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는 이제 내 자녀는 대학 진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대학 진학, 재직자 특별 전형이 어떤 대학에서 뽑나 이런 거 알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한도전인데요. TV 방송인데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되게 무모한 행동을 많이 했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냥 예능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지만 생각보다 무모한 도전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무한도전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각보다 말도 안 되는데 해내는 일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방송을 보면서 많이 영감을 받았는데 저의 이제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이제 학부모님들의 자녀도 그렇고 무한 도전입니다. 이제 도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면 도전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라는 말이 전 참 영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한테도 너가 어떻게 되든 한번 도전해봐라. 시도를 해봐야 결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 한번 해주시면 오히려 영감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잠깐 한 3분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가요? 뭐 내 자녀에 대해서 알고 싶다던가 아니면 뭐 어떻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제가 어떻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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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게임 개발 동아리라고 저희 학교에 ON이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멘토링을 충분히 합니다. 1, 2, 3학년이 계속 같은 동아리실에서 작업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저도 졸업생이라서 찾아오는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도 찾아와서 동아리실 한번 가기도 하고 저희 동아리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2년 정도 됐거든요. 그 12기 학생들이 웬만하면 연락이 다 됩니다. 저도 막 이제 한 2기 선배, 3기 선배, 제 7년 선배인데 그 선배분들 가끔 만나면 이제 얘기도 많이 합니다. 뭐 이제 그 1기, 2기 선배들은 이제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이미 한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중앙대 다니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이제 취업을 하고
내가 이제 산업기능요원 다 끝내고 대학을 진학했는데 뭐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된다. 이런 거 해라 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런 정보도 많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건 뭐 동아리 활동을 하시면 오히려 멘토링은 엄청나게 많이 되거든요. 자, 1, 2년 주기가 아니라 거의 한 5년, 10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가 유독 동아리나 방과후 활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활동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네. 네, 네. 아, 그림은 이제 미술 쪽으로 진학을 하려면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제 그림 그렸던 이제 그림들을 다 모아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취업을 해도 그래야 되고 대학 진학을 해도 제 포트폴리오로 이제 그림 그렸던 걸 다 모아서 나 이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고 제출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심사를 해서 너는 우리 학교에 들어와도 되겠다. 뭐 넌 우리 회사에 들어와도 되겠다라는 식으로 내신 성적만 보는 게 그러니까 공부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네. 바꿀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제가 보기엔 그 자녀분은 오히려 그림 쪽에 소질이 있고 재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어요. 그거를 좀 더 같이 한번 그럼 선생님들과 함께 상담을 해주는 거.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게임으로다 저기 아. 했는데 네. 그거를 그 과로다가 안 가고 영상학과를 들어가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게임 영상과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게임 영상과는 컴퓨터 그래픽이 필수입니다. 네. 그림을 그려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네네. 그러면서 컴퓨터에서 그게 여기서 게임, 문지르면 컴퓨터에도 들어가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좀 저기 했으면 좋겠는가 이제 부모 그건데. 네, 그게 하나의 게임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마지막에 게임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림 그리는 게 제가 보기엔 정확하게 선택을 한 거고요. 게임을 좋아하면. 예. 그걸로 이제 취업이나 진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컴퓨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예. 예. 또 질문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여기 고등학교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증은 그 자격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기능사 정도의 자격증만 그 취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기능사 자격증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그 초지를 안 차잖아요. 근데 그게 혹시 그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도움이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능사는 고졸자부터 딸 수 있고요. 이제 산업기사는 초대졸, 그러니까 2년제 전문대졸을 해야 되고 기사는 4년제를 졸업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능사 자격증이 있고요. 근데 취업할 땐 생각보다 기능사 자격증이 별로 그렇게 막 크게 메리트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근데 오히려 내가 자격증 기사 있다라고 해서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너 그냥 기사 있으니까 가산점을 주겠다라고는 하지만 그 가산점이 막 취업에 등락을 결정하고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뭐 물론 대학 진학에서도 좀 도움은 됩니다.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자격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와 너가 그런 자격증을 땄어 이런 반응보다는 너 노력 많이 했네, 준비 많이 했네 이런 식으로 그런 준비성에 대해서만 좀 더 가산점을 주지. 너 자격증 있으니까 넌 이런 능력이 있어라고 생각은 좀 안 합니다. 저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은 있으면 좋습니다. 준비하는 건 당연한데 그거에 올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런 것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시간 때문에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네.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요. 네, 제가 보기에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외부 활동도 좋고 내부 활동도 좋은데 그냥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게임 이제 제가 스카우트 나갔을 때 어떤 걸 했냐면 제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게임들을 다 동영상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제가 1학년 때부터 만들었던 게임이랑 2학년 때 만들었던 게임, 3학년 때 만들었던 게임을 연결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너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 걸 느낀다라고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너가 점점 공부를 해서 게임의 완성도가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해서 저의 부사장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너는 우리 회사 들어와도 되겠다 해서 솔직히 제가 PPT를 못했어요 그때 발표를. 근데 너는 이런 포트폴리오 준비를 열심히 했으니까 합격 이라고 해서 저는 합격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3학년 때 마지막에 막 준비하는 게 아니라 1학년 때부터 좀 꾸준히 준비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가 만들었던 자료들을 뭐 예를 들어서 인쇄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든지 해서 그렇게 모아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학교 과정들을.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뭐, 네, 그러면은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